과거에 내가 안 냈어. 안 냈으면 끝이지. 그걸 왜 나 지금 내게 해줘요? 더군다나 과거에 해지했어. 해지하면 끝인 거지. 왜 살려줘 그거를? 국민연금이 가장 기본이 되는 노후 자금 중에 이제 하나로 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 뭐 작년 이제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이 뭐 마이너스 10%를 기록할 정도로 좀 안 네네. 좋은 상황인데 네. 어떻게 좀 되고 있는 건가요? 국민연금 좀 기금 고갈된다고 막 걱정이 많으신데 맞아요. 국민연금 자산이 지금 현재 900조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1000조 간다고 했다가 손실이 발생해가지고 작년에 운용 수익률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한 80조 이상 까먹었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뭐 그래서 이제 또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 하신 분도 계신데 뭐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작년에 국내 주식도 거의 20-30% 빠졌고 뭐 미국도 장도 빠졌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국민연금이 한 10% 까먹었다. 어떻게 보면 선방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사실 또 이제 뭐 주가가 오르면 또 회복되는 것이고 네. 또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또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주가가 떨어질 걸 알면서도 가지고 있어야 돼. 왜냐면 국민연금 기금이 지금 900조가 넘어가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이 코스피 시가총액이 2,000조 정도예요. 2,000조. 그럼 2,000조 중에서 국민연금이 900조를 갖고 있다. 물론 국민연금 이제 국내 주식 투자하는 비중은 한 10%, 15% 내외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거의 한 100조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국민연금이 주식을 빼버리면 주식시장이 폭락을 해요. 그렇죠. 네. 뭐 내가 저 같은 개인이 뭐 한 500만 원, 1000만 원 뺀다. 아무 이상 영향이 없지만 국민연금은 의사결정 하나 자체가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국민연금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선방했다고 보는 거고 다만 우리가 이제 이 국민연금 운영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네. 사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운용을 잘한다는 난다긴다는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하면 세계 3대 연기금이기 때문에 네. 운용도 다 잘하시는 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느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운용 수익에 전문가는 없다. 아무리 전문가를 하더라도 주가가 떨어질지 오를지를 맞추는 건 쉽지 그렇죠. 않고 네. 그리고 뭐 지금 주가가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들 영향이 컸는데 우크라이나를 침공할지 누가 알았어요. 그래서 침공하기 전날까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상 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투자의 시장은. 그래서 뭐 그런 부분으로 운용 수익이 낮았다 해가지고 뭐 문제가 되고 높았다고 좋아하고 이럴 건 아닌 것 같고 네네. 그건 거기서 그냥 알아서 하는 것이고 국민연금의 문제는 다른 해법을 찾아야죠. 기금이 이제 고갈되는 문제가 네. 있는데 이게 그러면 앞으로 이제 국민연금을 받아야 되는 미래 세대는 네. 어떻게 되는 거냐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이제 현재 재정 계산으로 보면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돼 있고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운용 수익이 안 좋고 이러면 더 빨리 고갈되겠죠. 그리고 지금 또 출산율이 더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낼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뭐 궁극적으로는 2050년 이전에 기금이 고갈될 거다. 현행 제도대로 하면. 그렇죠? 네. 그래서 기금이 고갈되는 건 사실이에요. 팩트야 그거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국민연금을 못 받느냐? 네. 그렇진 않다. 아, 왜냐하면 현재는 쌓아놓고 죽고 있는 거예요. 네. 곳간에 지금 900조가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많은 연금이 들어오고 있고 받는 사람은 아직 얼마 없으니까 조금씩 나가고 있으니까 얘가 증가하죠. 네. 2040년까지 얘가 거의 1700조까지 증가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는 들어오는 건 별로 없고 받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곳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2055년에 곳간이 비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돈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곳간이 비면 어떻게 돼 이제? 여기 국가가 세금으로 채워주거나 네. 세금으로 못 채워주게 되면 들어온 돈으로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온 돈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좀 허덕대고 좀 이렇게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네. 좀 적게 받거나 뭐 간신히 낸 돈 정도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지 못 받는 건 아니다. 이게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나의 노후를 뭐 일정 부분 책임져 주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건 맞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이거는 국민연금공단의 잘못이라든가 뭐 정부의 잘못도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늦췄다 뭐 이런 것들도 문제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초기 국민연금 제도를 설계할 때는 출산율이 높았고 네. 그러니까 이 정도만 그냥 출산율 유지가 되고 국가가 성장하고 이러면 충분히 지급할 수 있겠다. 그리고 사람들도 뭐 평균 수명도 안 길고 이게 80년대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급격하게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60세, 70세에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이분들이 90세, 100세를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적어도 최소한 2~3명은 출산을 할 줄 알았는데 중요한 건 지금 평균 출산율이 합계 출산율이 지금 0.7명 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결혼해가지고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사실.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가 이게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이죠. 그런데 국민연금 제도는 그렇게 과거에 평균 수명이 짧을 때 출산율 높을 때 후하게 주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국민연금은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좋은 제도들이 많거든요. 네, 국민연금은 네. 뭐 추납도 할 수 있고 추납이 뭐냐면 과거에 안 낸 걸 다시 내게 해주고 반납 과거에 해지했던 걸 살려주고 또 늦춰받으면 막 연금을 막 7.2%씩 늘려주고 이런 좋은 제도들을 다 갖다 넣어놨어. 그러니까 정말 좋은 제도인 건 맞아요. 지금 받으실 분들에게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굉장히 후하게 주게 되니까 기금이 고갈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이걸 개혁한다? 안 돼요. 안 돼. 왜냐하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더 주는 건 좋아해도 덜 주는 거는 그렇죠. 싫어하잖아요. 네. 깎아야 되는 거잖아요. 깎아야 되는 거. 그래서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개혁이다. 대한민국 연금 개혁은 세대 간의 갈등을 만드는 연금 개혁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더 내라는 겁니다. 더 내라는 거. 내가 59세 앞으로 1년만 더 내면 돼. 그럼 좀 올려도 그래. 어차피 많이 받는데 조금 1년만 더 내지. 그래야 하면 돼요. 근데 30살은 앞으로 몇 년 더 내야 돼? 30년 더 내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제도를 바꾸는데 이 제도를 바꾸는 것이 이미 받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받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고 앞으로 내야 될 젊은 세대들에게는 더 큰 부담을 그러니까 세대 간의 부담의 구조가 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세대 간의 갈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뭐야? 젊은 친구들은 막 불만을 얘기해야 되는데 젊은 친구들이 불만을 얘기하려고 하면 아빠가 뭐라 그래? 야, 아빠가 많이 받아. 그럼 그냥 집에서 공부나 해. 네가 지금 취업이나 해야지 그런 거 할 때야? 그럼 너는 못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받을 사람은 다 받고 가고 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의견이 모아져 안 모아져. 잘 안 맞으죠. 안 모아지고 갈등만 분열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국민연금 개혁을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전 국민 다 깎아야 돼. 그러려면 지금 받는 사람도 깎아야 돼요. 그러네요. 예. 지금 국민연금 200만 원 받는 사람한테 다음 달부터 100만 원을 깎아야 돼. 자, 그럼 근데 가능할까 이게? 앞으로 받을 걸 깎겠다는 것은 좀 억울하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 나에게 리스크가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예, 예. 참을 수 있어. 그죠? 예. 그런데 지금 받는 걸 깎는 거는 나에게 바로 위해를 끼치는 거예요. 이거는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야.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많이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깎을 수는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국민연금 개혁은 지금 열심히 논의하고 있으나 결국은 불가능하다. 안 될 거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의 해결책은 국민연금으로 해결하지 말고 제가 매번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말고도 많은 연금 제도가 있어요. 사적연금이라든가 주택연금이라든가 다른 제도들이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 문제를 국민연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국민연금의 문제를 오히려 사적연금을 지원하고 활성화함으로써 개인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 여기서 좀 부족해도 여기서 채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배고프면 모든 게 불만이지만 배부르면 그래 좀 그럴 수 있지 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사적연금 아까 연금계좌라든가 비과세 연금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제한을 세제 지원을 많이 해줘서 네. 그걸 풀어줘가지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사회에 더 맞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국민연금을 지금 받으시는 분도 있고 네. 앞으로 이제 받으실 텐데 이런 분들이 좀 효과적으로 그래도 국민연금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좀 네, 어떻게 뭐 있으실까요? 네. 이미 방송을 많이 해드렸지만 네. 이미 국민연금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일단 추납 반납 잘 활용하셔라. 네. 이 추납 반납 과거에 안 낸 거를 지금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추후 납부 추납. 과거에 해지한 사람들을 지금 살려주는 거 부활해주는 것이 반납 제도입니다. 그죠? 저는 이 추납 반납 제도는 이용하시게 되면 연금액이 많이 올라가요. 이거 굉장히 좋은 제도고요. 이걸 활용하시면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네. 근데 이 추납 반납 제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빨라지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추납 반납 제도를 만든 놈은 잘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가 역적이야.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내가 안 냈어. 안 냈으면 끝이지. 그걸 왜 나 지금 내게 해줘요. 그러네요. 그리고 더군다나 과거에 해지했어. 해지하면 끝인 거지. 왜 살려줘 그거를. 회사를 나간 애가 있어. 싫다고 나갔어. 여기 싫다고. 근데 한 나가서 한 10년 있다 보니까 이 회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다시 들어오겠대.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주죠. 안 받아줘야지. 네. 그 나간 놈이잖아. 그죠? 네. 그죠? 근데 나간 놈을 받아주는 게 추납이고요. 아. 근데
나간 놈을 받아줬는데 10년 동안 직급을 인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사원 때 나간 놈을 부장으로 입사시켜 주는 게 반납이에요. 이런 거는 네. 이 일반적인 개인 사적 금융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도야. 근데 이런 걸 국민연금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좋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런 제도는 만든 사람이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이게 기금 고갈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다. 두 번째로 국민연금은 많이 내는 것보다 오래 내는 게 유리해요. 30만 원씩 10년간 몰아낸 사람보다 10만 원씩 30년간 늦게 낸 사람이 더 연금액이 높아요. 기간이 길어야지 많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먼저 낸 놈이 바보예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은 최대한 길게 빼서 넣으시는 것이 낸돈 대비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받을 수 있다. 그죠? 이게 제도적으로 왜 이렇게 만들어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은 또 일찍 받는 사람 바보예요. 국민연금은 조기 수령하게 되면 5년 당겨받을 수 있고 늦게 수령하게 되면 5년 연기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1년 당겨받으면 1년에 6%씩 다운시켜버려요. 내가 100만 원 그렇죠. 네. 100만 원 받을 거 1년 당겨받으면 94만 원씩 평생 받고 또 2년 받으면 88만 원. 3년, 5년까지 다 당겨받으면 6%씩 5번 깎아버리기 때문에 30%가 깎여가지고 70만 원씩 평생 받아요. 6%라는 것이 엄청난 비율이에요. 깎아버리는 게. 그런데 늦춰받는 사람은 1년에 7.2%씩 올라가요. 그럼 내가 100만 원 받을 거 1년 늦춰받으면 107만 2천 원씩 평생 받아요. 5년을 늦춰받게 되면 36% 올라가가지고 136만 원씩 평생 받게 돼요. 확 달라지네요. 7.2% 수익 적은 게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춰받는 게 훨씬 유리한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잘 생각해봐요. 국민연금을 땡겨받는 사람은 누구고 늦춰받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돈이 없고 내가 당장 연금 없으면 좀 살 수 없는 이런 서민들. 돈이 또 급한 분들.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은 땡겨받아야 돼요. 그런데 늦춰받는 사람은 누구야? 난 돈이 많아. 굳이 국민연금 안 받아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 이런 분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늦춰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민연금 연기연금제도 조기수령제도는 뭐냐면 돈이 없는 서민들에게는 팍팍 후려쳐가지고 깎아서 연금 덜 주는 제도. 돈이 있는 부자들에게는 팍팍 더 늘려줘가지고 더 많은 연금을 받게 해주는 제도. 아시겠어요? 이런 게 국민연금 조기수령 연기연금이 이 비율도 사실 언제적 얘기냐. 옛날 얘기인데 지금은 이제 금리가 떨어지고 나면 이것도 깎아야 되는데 얘들은 아무도 일 안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20년 전 제도를 지금도 유행하고 있으니까 그죠? 지금 이자 3%, 4%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금리를 쳐주는 거잖아요. 예. 이런 제도를 빨리빨리 바꿔야 되는데 국민연금공단 직원들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기금 고갈되는데 국민연금에 대한 지금 세제 지원들이 좀 있는데 국민연금의 세제 지원을 좀 더 완화해줘가지고 연금을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한도가 지금 아까 비과세 연금보험도 월 150만 원, 일시납 이렇게 막혀 있거든요. 그까지만 비과세고 초과하게 되면 좀 과세예요. 이런 거 다 한도를 더 넓혀줘라. 혹은 좀 한도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더 키워라. 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렇게 하면 부자 감세다. 그럼 정부에서 그런 걸 잘 추진하지 못한다.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 감세. 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제를 풀어주면 세금 지원을 해주게 되면 부자 감세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가 사고의 기본적인 방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부동산 가지신 분들에게 뭐 다주택자 양도세 뭐 중과 완화, 뭐 취득세 완화 이런 거 해주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부자 감세입니다. 맞아요. 부자들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세율을 완화해주면 그들이 감세해주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이거는 서민들에게 불리한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걸 가지고 더 많은 부동산을 살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가의 문제가 심각해져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묶이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을 산 사람들은 계속 부동산을 사고요. 부동산을 사게 되면 내가 현금을 10억 가지고 있는데 10억 가지고 있으면 현금이 돌잖아요, 시중에서. 근데 이거를 부동산을 사버리면 돈이 묶여버려요. 그럼 국가 경제가 순환이 돼야 돈이 돌아야지 경제가 돌아가는데 이거 다 부동산으로 묶여 있으면 결국은 국가의 자산은 많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비되는, 순환되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경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피가 안 돌면 동맥 경화가 일어나시지 돈맥 경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연금은 달라요. 연금은 묶이는 자산이 아니라 연금은 쓰는 자산이에요. 연금을 가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쓰려고. 그렇죠. 언젠가는 써야 되는 거예요. 부자들이 연금을 많이 가입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부자들이 연금을 가입해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연금이 나온다. 그죠? 자, 그럼 매달 1,000만 원 죽을 때까지 나와. 그럼 이 부자들이 어떻게 돼?
쓰겠죠. 써야 돼요. 내가 한 달 내내 썼는데 1,000만 원 못 썼어. 그럼 마지막 날 그걸 뭘 하든 기부를 하든 뭐 하든 다 써야 돼. 어차피 다음 달 또 나오는데 내가 이거 뭘 아껴. 부동산은 묶이는 자산이고 연금은 소비하는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이 연금을 많이 가입해줘야 그래야지 국가가 경기가 더 건강해지고 돌아가고 일자리가 생기고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게 늘어나요. 아시겠어요? 부동산을 많이 하면 일자리가 줄어들어. 이런 금융자산 이런 자산들은 묶여버리기 때문에 생산 활동은 생산적인 자산이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연금은 생산 소비를 유발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자들이 가입해야 되고 그 부자들이 집 살 돈으로 연금 가입하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연금 한 달에 150만 원 한도를 만들어주면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150만 원이 큰 돈이지만 부자들은 150만 원 이상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국가의 연금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연금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다른 자산하고 같이 금융자산으로 같이 똑같이 제어하고 규제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죠. 침 튀기게 얘기했어요. 제발. 연금을 받아본 사람들, 연금이 우리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국민연금, 공적연금, 사적연금을 전반적으로 잘 제대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논의할 필요가 있다.